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G20, G20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G20 회의가 열리면서 과연 공동선언문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 시진핑과 푸틴의 대리자가 러시아 외교부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이 공동선언문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G20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하면서 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이틀간 열렸던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저는 이 공동선언문을 구해가지고 저희 레지스탕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G20 Bali Leaders Declaration 2022년 G20 공동선언문 전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 올렸던 글은 이랬습니다. 지금 전문을 구하여 번역 중입니다. 양이 많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동입니다. 그래도 인류들은, 세계의 리더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좁쌀처럼 깨알처럼 움직인 것 같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걸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것은 마치 복잡게 이론에서 나오는 개미들처럼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미라는 사회 전체의 삶에 기여하는 한 마리 한 마리의 개미들처럼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지구는 멸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어쩌고 한 것도 지나갔죠.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영어 원문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전체를 다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만들어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2개 항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 링크를 따라가면은 이렇게 제일 처음 나옵니다. 해가지고 쭉쭉쭉 1번부터 항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3번 항목과 4번 항목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항목이 들어가고 나서 푸틴이 젤렌스키한테 어떤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3번 항목 읽어보겠습니다. This year we have also witnessed the war. 전쟁이라는 표현을 바로 썼습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군사작전, 특수군사작전 이런 용어인데 war, 전쟁을 바로 썼습니다. 올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격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우리는 2022년 3월 2일자 결의안 변호 ES11/1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를 포함한 다른 포럼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우리의 국가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수결로 채택된 대로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 부재 12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침략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자, G20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서 다소 반대를 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황과 제재에 대한 다른 견해와 다른 평가가 있었다는 문구 하나만 달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러시아가, 크레물린이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 전문을 띄운 겁니다. 러시아가 왜 이 공동선언문 전문을 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에 띄웠을까요? 중요합니다. 크레물린이 왜 그랬을까요? 즉 러시아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세계가 그렇게 원함으로 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간접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것이 성장의 억제, 인플레이션의 증가, 공급망 교란, 에너지 및 식량 불안 고조, 금융 안정 위험 증가 등 세계 경제의 기존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과 제재에 따른 다른 견해와 평가가 있었다. 이거 다른 견해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G20이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만, 그러나 안보 문제가 세계 경제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G20가 안보 협약체는 아니지만 안보 문제가 바로 세계 경제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의견을 표명한다 이겁니다. 4번 항목도 아주 중요합니다.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제법과 다자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유엔 현장에 명시된 모든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이 유엔 헌장에 명시된 모든 원칙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유엔 헌장에 무력으로 남의 땅을 탈취하면 안 된다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모든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무력 충돌 시 민간인과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러시아가 보면 기절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것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떼놨습니다.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러시아한테 핵 쓰지 마라. 그 다음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위기 해결 노력, 외교와 대화가 중요하다. 오늘날의 시대는 전쟁이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은 인도의 모디 총리가 넣었다고 합니다. Today's era must not be of war. 뭡니까? 이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모디 총리가 이전에 푸틴을 직접 만나가지고 푸틴 면전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Today's era must not be of war. 오늘날의 시대는 전쟁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이 4번 항목의 결론부에 들어가 있는데 모디 총리는 바로 러시아의 석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소비해주는, 그리고 돈을 주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모디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푸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협상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건 우크라이나 신문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원한다는 힌트를 받았음을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을 촉구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크레물린궁에 전형적인 비공개 협상이 아닌 공개 대화를 제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대화하자. 밀실에서 하지 말자. 이것은 최근에 미국 등 서방 국가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협상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서방에서는 협상 여부와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젤렌스키한테 모든 것을 일임해 놓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외교적 해법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G20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 무조건적으로 철수해라 이렇게 나왔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군사적 승리로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승리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해결이 있을 것이라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러시아와의 대화를 아주 배제하지는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익명의 소식통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완전 철군과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을 협상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협상이 시작될지 또는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봐야 되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5일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10개의 평화협상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10개의 평화 조건은 방사선, 즉 원전 및 핵무기 안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식량 안보, 이건 세계적으로 다 걸리는 문제죠. 세 번째, 에너지 안보.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만 발전시설 등등등만 변전시설까지 싹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중단. 모든 포로 및 민간인 응유자의 석방, 이거는 이제 휴전 또는 정전 협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 헌장 이행이 조건으로 딱 넣습니다. 유엔 헌장을 이행하라. 이것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거기서 영토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유엔 헌장을 러시아가 확실히 이행을 해라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이 가장 걸리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완전 철군해라. 이것을 유엔 헌장을 이행하라. 이것으로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 군 철수 및 적대 행위 중단, 이건 휴전협정하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 실현, 환경 파괴 방지와 환경 보호, 전쟁 격화 방지 방법을 내놔라. 그 다음에 전쟁 종식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렇게 10개 평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주목할 부분은 유엔 헌장입니다. 유엔 헌장에는 다른 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3차 민스크 협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1차, 2차 민스크 협정이 뭡니까?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반란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자칭 독립 세력들이, 즉 괴뢰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현상대로 휴전선을 유지하자 한 게 1차, 2차 민스크 협정이에요. 3차 민스크 협정이 없다는 것은 지금 전선대로 고착화시켜가지고 한반도의 남북한처럼 휴전 협정을 하자, 휴전선 끊고,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자 러시아에서는 이건 휴전 협정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 평화 협정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하는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에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개 지역 강제 합병을 강행하자 푸틴과는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법령에 서명했고, 푸틴이 아닌 다른 후임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서서히 휴전이라는 단어를 꺼내가지고 젤렌스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G20 정상들이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물론 시진핑하고 러시아 빼고, 시진핑하고 러시아는 상황과 제재에 대한 다른 견해와 다른 평가가 있었다 하는 문장 하나 넣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진핑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푸틴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G20가 뭐라 그랬습니까? 러시아 연방의 침략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한다 라고 말한 것이, 결국은 푸틴으로 하여금 젤렌스키한테 평화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한 것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평화협상에 임할 수 있는 제스처를 내보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세계인의 바람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